도대체 얼마를 내가 쥐고 있어야 안녕하세요. 예. 오늘은 어떤 촬영을 합니까? 오늘은 양 PD님께서 얘기 들으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지 그런 댓글도 봤어요. 진짜 실제로 저런 부분이 궁금하긴 했었어 하면서 제가 가끔가다 물어보는 게 그런 부분을 오늘 지금 제가 질문하고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제 구독자 Q&A인 건가요? 그럼? 예, Q&A. 제가 처음에 질문지를 드리지 않고 즉석에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. 궁금한 게 있으셨는지. 항상 궁금한 건 있죠. 네. 네,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. 근데 공실이야. 1층이. 근데 나중에 또 팔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1층에 어떤 임차인을 넣는 게 가장 최적인지. 사실 막 스타벅스가 들어온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걔네들이 그냥 들어오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스타벅스가 최고인가요? 그럼? 임차료를 잘 낼 수 있는 임차인이 최고죠. 근데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사기는 솔직히 쉽지 않고, 그리고 스타벅스 들어가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비싸요. 그러니까 스타벅스 들어오면 더 좋네요. 그렇죠. 맥도날드. 맥도날드요? 네. 맥도날드는 뭐 요새 적자라. 스타벅스가 더 좋구나. 예.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. 스타벅스가 들어온 곳은 스타벅스 내에 팀원들이 분석을 해서 들어간 거다. 그렇죠. 그래서 엄청나게 가치가 스타벅스도 이제 분석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, 왜냐면 얘네들도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하거든요. 어느 지역 가면은 진짜 뭐 50m, 100m 만에 스타벅스 하나씩 있어요. 종로에 이제 가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. 그래도 되니까. 그렇죠.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걔네들도 그렇게 내주는 거거든요. 스타벅스는 좀 어려우니까 스타벅스 말고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건물에 대로변에 있다라고 하면 스타벅스를 한번 노려볼 만도 하죠. 근데 만약에 이면도로 있고 만약에 50억, 100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 그 50억, 100억짜리 건물이 서울시에 있는 것 중에서는 스타벅스 들어가기 힘들어요. 그러면 1층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뭐 베이커리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정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임차인을 맞추는 게 가장 좋죠.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뭐 가구 매장도 있고 많잖아요. 브랜드도 있고.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면 좋죠. 프랜차이즈 업체 안정적이니까 그렇죠. 지속적으로 이렇게 월세를. 그리고 냄새 별로 안 나는 쌀국수 집을 하게 되면 음식 냄새가 이제 계속 끓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와요. 그러면 1층뿐만 아니라 2층, 3층, 4층 임차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. 좋을 수 있잖아요. 그 향기가. 생선구이집도 마찬가지고 뭐 순댓국집도 마찬가지고 냄새가 올라오는 업체들은 조금은 꺼려하긴 하죠. 근데 이제 내 건물이 그런 먹자 골목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, 네.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업체를 피해서 맞추는 거고. 그리고 요새는 또 음식이 잘 포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끓이고 조리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이제 옛날식으로 계속 끓이고 뭐 볶고 지지고 뭐 하는 데 같은 경우는 다른 임차인들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어떤 빌딩이 하나 있으면 그 빌딩에서 주차 공간을 좀 더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지 않는 게 더 낫다. 왜냐면 수익을 더 발생시키는 게 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차를 많이 한다고 임대료 더 낸다는 업체는 없거든요. 뭐 주차장 만드는 거보다는 이제 근생시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죠. 보통 이제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도 많이 하잖아요. 기계식 주차도 이제 지상으로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요. 주차 타워인데 들어가면 이제 20 몇 대 이제 계속 로타리식으로 도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기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그런데 많이 안 만드는 이유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잘 쓰지도 않고 소음도 심하고. 아니 저기 갤러리아 옆쪽이었나? 거기 갔더니 아시죠? 네,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죠. 이렇게 차가 막 올라가 공중으로 이렇게. 알겠습니다.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고요. 항상 궁금한 거 물어봐도 궁금한 게 있어요. 진짜 도대체 얼마를 내가 쥐고 있어야 강남에 저렴한 빌딩이라도 살 수 있냐 이거거든요. 뭐 저렴한 물건이라고 하면 대충 얼마짜리가 있을까요? 뭐 이렇게 빌라 좀 있고 1층에 상가 있고. 그러니까 저렴한 거라고 하면은 뭐 한 20억, 30억짜리도 강남에는 있어요. 위치 안 좋아도 돼. 일단은 강남에. 안쪽에 들어가고 사도로 끼고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빌딩을 산다라고 하면은 현금은 한 20억은 갖고 있어야겠죠, 최소한. 뭐 강남에 내가 건물 하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그래도 한 50억 선은 넘어야 되니까. 강남이라도 이런 건 사지 말라는 소리를. 맞네요, 그죠? 강남이라도 쥐어짜서 이런 거는 사지 말아라. 20억, 30억짜리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평당 금액이 비싸요.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죠. 오피스로 해서 업무실에 들어가기도 힘들고, 그리고 또 근생시설 들어가기
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건물이에요. 그런 건물을 굳이 사기는 좀 그렇죠. 현금으로 2, 30억은 갖고 있어라. 한 20억은 갖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20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의 담보가 공동담보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금 20억만 가지고도 뭐 100억짜리 건물도 살 수 있고 그래요. 제가 이제 작년에 계약 썼던 건물이 현금 한 15억 정도 됐는데 한 60몇 억짜리 건물을 샀거든요.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한 6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대출 하나도 없이 현금 10몇 억에 이제 매입을 한 거죠. 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담보로 가죠. 공동담보로. 이번 연도에 이제 아파트 15억 이상 대출이 풀어줄 것 같은데 아직 시기는 미정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도 이제 공동으로 이제 뭐 아파트 뭐 대출 담보 받아갖고 이제 살 수도 있는 거죠. 혹시 또 궁금한 거는 전화 드릴게요. 그런 거 있어요. 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는 촬영 때 물어본 게 아니라 길 가다가 한번 넌지시 여쭤봤었던 건데 항상 궁금한 부분이 큰 대로변이 있고 왕복 4차로, 2, 3차로 정도 되는 도로가 있고 이렇게 이면도로 들어와서 있는 건물과 그 이면도로 들어오기 직전에 코너 건물이 있는데 여기 코너 건물은 노후화가 좀 돼 있고 이면도로 안에 있는 거는 조금 신식이고 근데 가격이 같아요. 그랬을 때는 어디 가도 코너 무조건 코너예요? 웬만하면 코너죠. 건물이 신식이고 뭐고 없나요? 건물은 어차피 결국은 감가가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가가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코너에 있는 건물이 조금 노후화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했을 때 좋은 건물로 탈바꿈이 가능한 거죠. 근데 같은 가격이라면 만약에 내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새 건물 가고 다들의 월세를 좀 많이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젊다라고 하면은 좀 노화된 코너 건물 매입을 해서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돈 좀 더 생겨갖고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해갖고 파는 거죠. 극단적으로 가야겠다. 노후화가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. 더 올릴 수 있는 건물인데 1층에 막 노후화가 됐어요. 근데 여기는 신축 지은 지 얼마 안 됐어. 꺾어서 좀 들어오는 건데. 그래도 아니죠. 그만큼 코너가 대로변 있는 코너가 좋은 거구나.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부동산은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가 더 좋은 건물이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비슷한 이유가 있을 거고 뭐 좀 노화됐고 코너 건물이 보통 코너 건물이 박스에 낀 건물보다 한 뭐 15%, 20%가 비싸거든요. 많이 높네요. 네, 그러니까 만약 하나가 100억이면 코너에 낀 건물은 한 115억, 120억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코너 건물을 매입을 하죠. 네.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큰 대로변에 있고 이렇게 이제 이면도로가 이제 딱 들어가는데 들어서자마자 쫙 양쪽에 건물들이 있잖아요. 근데 다 이렇게 이 기준선에 맞춰서 다 건물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쑥쑥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. 네. 그게 무슨 뭐 호텔거리도 아니고 왜 그런 거죠?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도 이제 아니 그때는 어떤 건지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싼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이렇게 싹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네, 도로 한계선이 있기도 해요.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도로 한계선 정하기도 하는데 개정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신축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지어야 되는 거죠. 네, 그런 건물들이 있긴 해요.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고. 그리고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이제 안 부시고 이제 계속 보존하기도 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따라서 이제 잘리기도 해요. 주차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. 아 그렇죠. 네. 궁금했습니다.